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인입니다. 스터디를 일단 참여하시게 된 그 용기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요. 한 달 동안 진행을 할 텐데,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실 수 있게 정말 열심히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모든 것들이 그럴 텐데,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동기부여할 때 그 동기가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작은 불씨처럼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불씨가 꺼지시는 분도 있고요. 이 작은 불씨가 잘 타서 커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결국 이 작은 불씨가 커져서 여러분들이 부자에 가까워지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에 정말 오랫동안 좀 진심이었고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좀 열정 있게 여러분들을 좀 인도 및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확 끌어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스터디를 신청하시든 간에 꼭 알으셔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표점을 좀 설정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는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런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현실에서 그럴 확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마치 서울대를 꿈꾸는데 공부는 안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이거를 비유를 해야 될까에 대한 수십 번의 고민을 했는데 좀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아파 봐야 건강이 소중한 걸 알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아파 봐야 알더라고요. 저도 평생 제 몸이 유연하고 건강하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관리하고 계속 운동해 주고 이래야만 휴식도 취해야 되고 이래야 되듯이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쪼끔 나이가 어리실 때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실 수 있게 그리고 시행착오가 최대한 덜하게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그 부자의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부자의 기준은 자산 기준 30억 정도가 되면 보통 부자라고 합니다. 이게 0.1% 죄송합니다. 1% 우리나라의 1% 안에 이제 드시는 분들을 상위 30억으로 잡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 많진 않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저희 부모님도 뭐 30억 자산가가 아니시고요. 아마도 한 강남 정도는 가야 보통 이제 3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는 동네이지 않나 싶습니다. 30억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5 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00명이 4만 채 이상의 주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위 1 명이 793채 주택이고 1,157억 9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빈부격차 이런 부분들이 맨날 심하다, 심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보다 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적진 않았는데 하위 10%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상위고요. 상위 1%죠. 하위 10%는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러면 하위 10%도 우리나라 세상에 존재하고요. 상위 1%도 존재합니다. 즉 내가 30억 원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위 1% 쪽으로. 그리고 가만히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하위 10%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 간극을 내가 어떻게 최대한 상위 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게 저의 할 일이고, 그리고 그걸 알려드리면, 제가 알려드리면 실행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제가 매년 1,500만 원씩 3%의 적금에 투자를 해봤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1,500만 원 1년마다 저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균보다 좀 높은 수치예요. 그렇게 20년을 했더니 얼마가 모입니까? 3억 8천이 모입니다. 자, 여러분들 큰 돈인가요? 모르겠어요. 저한텐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20살을 더해보세요. 그 나이 때 저 3억 8,500이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돈의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치. 왜 최대치겠어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실 거 아니잖아요. 결혼도 하실 거고, 차도 사실 거고, 집도 사실 거고, 보증금 넣으실 거고, 부모님 아프실 거고, 저도 아플 거고, 자녀 키우실 거고 하면 저 3억 8천이 얼마 남아있을까요? 2억 남아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500만 원씩 3% 저축한다고 해서 20년을 했는데 3억이에요. 경기도에 집 하나 못 삽니다. 그래서, 오케이. 저축량이 부족하구나. 매년 2천만 원씩 하자. 제가 한 40대 이전의 기준으로 매년 2천만 원씩 꾸준하게 저축하는 사람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통 여러분들, 다른 분들의 저축량이나 월급량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상위 30%가 월급 3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후 월급 3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전으로는 4천 좀 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균인데, 그럼 300만 원, 세후 월급 300으로 150만 원씩 저축해야 절반인 월급 300에 그 절반 150만 원씩 저축해야 1년에 1,800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천을 매년 저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특히 이제 애가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어렵죠. 근데 해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얼마 생깁니까? 5억 있습니다. 5억. 여기서 한 또 아까 2, 3억 쓰겠죠? 그러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남겠죠. 어때요? 부자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나이에 20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른이신 분들은 50이에요. 이제 은퇴가 코앞인데 남은 돈 2억, 3억 들고 은퇴 준비랑 자녀 결혼시키고 대학 보내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될까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 보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상담하는 거 동시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상담하잖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밖에 나가질 못하세요. 건강하지 못해서 못 나가는 것 같으세요? 나가면 돈 들어가니까 못 나가세요.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높아지시는 거 아시고 계실 테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로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세계선이라고 하나요? 운명? 이 운명을 좀 비틀어 드리고 싶어요. 바꿔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의 정의를 한번 좀 바꿔봤어요. 뭐가 부자일까? 그래서 요즘 로또를 제가 한창 살 때가 있었는데, 로또 당첨되면 한 20억 평균적으로 받더라고요. 근데 요즘 연금 복권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죠? 연금 복권이 700만 원을 20년 동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1,000만 원씩 매달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를 받고 싶으세요? 일시금 20억, 내가 죽을 때까지 1,000만 원씩 매달 나오는. 저는 이게 선택할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연금 복권 1,000만 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물론 로또 20억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 있으시겠죠. 로또 20억 받은 다음에 집 사가지고 또 뭐 10억에서 10억짜리 집 사고 나머지 그걸로 뭐 재테크해서 굴리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금 복권 1,000만 원을 딱 받으시면 그냥 좋은 집 사실 거면 월세 300만 원짜리 집 사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월세 400만 원짜리 집 사시면 돼요. 그리고 600만 원으로 생활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600만 원으로 생활비 쓰는데 부족하신 분 계세요? 결혼하신 분 다 포함해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그러시면 그 600만 원 가지고 쪼개서 저축하셔서 투자하시면 돼요. 그 인플레이션 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리스크가 없어져요. 매달 1,000만 원씩만 들어온다면. 집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집은 그냥 내가 심심할 때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집 뭐 1년마다 바꿔도 되겠다.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부자라는 느낌이 여태까지는 자산으로서의 부자가 많았어요. 너 지금 집 얼마야? 너 재산이 얼마 돼? 저희 집에 한 10억 정도 될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가 일하지 않아도 매월 얼마가 꽂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이걸 어디 가서 느끼냐면 강남 가시면 느낍니다. 자, 강남 가면 저한테 진짜 이렇게 재산 쌓으시느라 저 말고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재산 쌓으시느라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신 거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대단하신 거니까. 그럼 막 선사를 치세요. 자기는 진짜 막 가난하대요. 부자가 아니래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평균 재산이 보통 40억에서 50억이에요. 최소. 왜냐? 집이 보통 두 채 정도 있으신데 30억 정도 집짜리 하나, 그리고 이제 서울 어디에 집 하나 10에서 10억짜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금이나 금융자산 하면 보통 한 50억 정도 돼요. 정말 적으시면 30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정말 강남에서 진짜 재산 없다. 30억 조금 넘으세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한 50억이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맨날 자기는 부자가 아니래요. 가난하대요. 할 게 없대요. 돈이 없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로또랑 연금 복권의 차이였던 거죠. 그분들은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 팔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30억짜리 집이 보통 1억에 사셨습니다. 30년 전, 20년 전에. 그럼 이거를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이라 하는데 29억이 양도 차익이죠. 여기서 뭐 공제 빼고 뭐 해도 여기에 한 50% 세를 붙습니다. 그냥 단위로 계산할게요. 그럼 못해도 10억이 세금이. 이분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이 30억짜리 집을 파는 순간 원래 30년 동안 살아왔던 고향도 잃고요. 다시는 이 급수에 맞는 집을 못 사요. 어디 엄한 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지. 재산 가치는 계속 오르겠죠. 자식들은 좋겠죠. 근데 자식들도 사실 안 좋아요. 이분 부모님이 상속증여 하실 때 세금이 여기서 50%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연금소득으로 뭐 연금복권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오면 그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길 만한 걸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더 행복에 가까운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집 살고 싶어요, 사실? 좋은 집. 여러분들 자취 옛날에 했을 때 혼자 사실 때 자취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 지금 집도 좁아요. 막 혼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좁거든요. 근데 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살아요. 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것도 다 자산 가치의 상승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실거주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부동산으로서 부자가 되는 쪽, 그리고 연금으로서의 부자가 되는 쪽, 자산이냐 소득이냐,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이런 스터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한 20억 물려주실 거고 이러면 진짜로 그런 분들 많아요. 판교에 집이 있으시다길래 엥? 30 초반인데 판교에 집이 있으시다고요? 어떻게 하신 거지? 아, 25억짜리 물려받으셨대요. 그러면 괜찮죠. 그럼 괜찮은데 내가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시작해야 될 입장에서의 방향성을 조금 정하실 필요가 있다. 실거주하는 부동산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거 필요하시고 나머지 자산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발생시킬 수 있는 소득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쉽냐? 자, 여러분들 서울에 집 살려면 20억짜리 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 필요한 현금 10억이에요. 10억. 10억은 있어야 10억을 대출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활비가 나가죠.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비용이 일반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죠. 10억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 또 나가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1억당 한 60인가 70 적으면 되거든요. 1억당 60. 쉽게 잡으면 1억당 60이면 10억이면 600만 원이네요. 그죠? 월에 600 플러스 생활비 플러스 뭐 그렇게 있으시면 20억짜리 자산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로망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걸 진짜로 제가 수없이 봤는데, 분들 그렇게 행복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달 죽을 때까지 소득 만드는 거는 현금 1억 8천이면 돼요. 대신에 이제 주거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건 집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뭐가 더 쉬울 것 같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산 10억 vs 소득 500만 원 해도 똑같습니다. 그럼 필요한 현금이 9천만 원 필요할 거고 필요한 현금이 5억 필요하겠죠. 뭐가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비교도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 부자가 아니시거든요. 재산이 10억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교사로 33년을 근무하셨어요. 두 분이서 아무것도 안 해도 500씩 나옵니다. 저번 주에도 해외여행 다녀오셨어요. 근데 강남의 분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실 것 같아요?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준비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유심히 한번 이 세상을 살펴보시는 그 통찰력이 꽤나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으로 부동산을 만들 거냐, 1억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만들 거냐. 글쎄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가 이제 목표하는 바 결국 금융자산으로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 포인트 플러스 결국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긴 해야 되잖아요. 실거주하는 걸로 하려면. 근데 어차피 저축으로 하면 때려 죽어도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10년 모아서 2억이잖아요. 그죠? 한 푼도 안 써요. 근데 중간에 결혼해서 한 5천 쓸 거잖아요. 그럼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으로 집 사는데 4억짜리 집도 못 삽니다. 이거 안 되죠. 10년이면 여러분들 나이에 10년을 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40대 초반에 애지간한 자가집 만드시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금은 뭐 SNS가 미쳐가지고 막 30대 중반쯤은 돼야 뭐 서울에 집 하나 있으면 뭐 잘 나가는 거고 뭐 이러지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여기 마포에 있지만 공덕에 15억이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집값이. 제일 싼 게 15억이에요. 이거 절반 있으셔야 되잖아요. 현금 7억 있으셔야 되거든요. 현금 7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남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현금 7억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스터디를 하는 이유입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투자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어그로성 글이긴 합니다만 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잘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뭐 오랜만에 소개나 드려볼까요? 제가 핸드폰에 카톡 수가 4,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상담한 인원이 2,000명에서 3,000명이고요.
상담 횟수로 치면 대략적으로 한 10,000번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월급이랑 기타적인 정보만 쪼끔만 입력되면 그냥 차차작 계산이 돼요. 직업별로, 월급별로 뭐 다 어지간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나이 최고령자 상담하신 게 89 이셨어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도 좀 많이 시뮬레이션하고 상상하는 편인데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지식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가르칠 때 제가 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하려고 해도 "아 이거는 나 4년 전에 배운 건데" 지금 주식 스터디가 5 년째거든요. "나 이거 4년 전에 배운 건데 이걸 또 배워? 나는 뭐하러 배워?" 약간 이렇게 되실 수 있고 그럼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처음 인제 배우시는 분 입장에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에 따라서 쪼끔 클래스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하시는 목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100억이 목표예요, 100억. 저랑 일반인 분들이 목표하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몇 시에 잤죠? 제가 4 시에 잤나요? 4 시인가 5 시에 잤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막 재테크 공부하라고 그 시간까지 있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으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너무 달라요. 할애하려는 시간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아 이거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누고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눠야겠다.' 해서 첫 번째 만든 게 경제 초보 탈출 클래스입니다. 왜 경제 초보를 먼저 가르치냐? 주식 가르치는 거 아니고 뭐 투자 기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경제를 먼저 가르치냐면 경제를 아셔야 투자하지 말아야 될 사이클에 투자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 실력이 마치 뭐 시장 상황은 이런데 일정하게 이렇게 수익 내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이 시기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쉬워요. 이게 훨씬 쉬워요. 이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 차트가 실제로 이런데 여러분들 이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의미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완전 탑 클래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죠, 당연히. 근데 일반인 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 경제를 바라보는 눈,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거죠. 내년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정도는 왜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람들이 사는지 이런 느낌을 아시면 드디어 투자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공간이라고 하는 도화지라고 할까요? 도화지에 그리는 건 뭐 색칠하고 이러는 건 맨 나중 문제고 스케치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깨닫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뉴스, 경제 용어, 해석. 처음에는 여기가 제일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셔야 된다. 이걸 해야 다음 스텝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경제는 볼 줄 모르는데 주식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를 차근차근 배우실 거고 꽂힌 건 꼭 잘 활용하시고요. 오리엔테이션 제가 따로 전달할 거고요. 경제 용어 정복할 거고 실전 투자할 거고 매크로 분석까지 해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의 경제를 한번 제가 싹 훑어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와닿게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또한 어디에 투자하시는 게 지금 어느 시점인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첫 경제 클래스를 넘겼다 하시면 이제 주식 스터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식 기초반입니다. 주식 기초반. 경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주식을 배우셔도 돼요. 쉽게 표현하면 경제라고 하는 건 국가 상황을 느낀 거고요. 기업은
저는 주식은 기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업은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 사이에 사실 산업이라고 있는데 모든 기업은 산업에 속해 있고 모든 산업은 국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산업을 모르는 상태로 기업을 공부할 수 없다고요. 국가가 망해가는데 살아가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배우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이란 건 뭐냐? 주식이란 건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치 평가. 내가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나한테 이 노트북이 1,000만 원이라고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 해요, 여러분들? 미친 거 아니야? 1,000만 원이 난다고요? 하고 거들떠도 안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1,000만 원이래 하면서 사요. 너무 힘들어요. 당근마켓, 근데 갔는데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노트북인데 10만 원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10만 원?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야, 노트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으면 10만 원이냐? 절대 안 사야지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하실 줄 알아야 돼요. 노트북을 딱 보고 와, 이 노트북은 한 60만 원 정도면 딱 맞는데 100만 원에 팔라 그러네? 절대 안 사시.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60만 원에 판다고? 무조건 사야겠는데? 다 가치 평가입니다.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냐? 재무제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재무제표만 볼 줄 알면 주식을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손이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그 돈이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가 3만 원이고 경제 클래스가 만 원이고 기업 분석부터는 공짜죠. 진짜 웃기죠. 이게 제일 숙련된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무료일까요? 제발 여기까지 와달라는 제 부탁이에요. 제 마음입니다. 제발 여기까지 좀 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진짜 비싸게 받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완전 공짜로 하지만 공짜도 저 진짜 열정 있게 합니다. 네,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제가 이제 2주 동안은 강의를 할 거고요. 그 강의에 대한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제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토대를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 분석 토대를 마련한 거를 가지고 발표를 서로 합니다. 그래서 뭐 맞추냐 안 맞추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기업 분석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에 대한 오해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깨드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DOU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틀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라와 줬으면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뭐 머니하이라이트 툭 그 설문지에 남겨주셔도 되고 개인톡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수익까지 연결하느냐. 그러니까 경제 클래스, 기초 클래스, 기업 분석 클래스를 지나면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는지를, 아니, 투자를 하게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디어유라는 기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죠? 뭐, 며칠 전이죠. 디어유 사면 손 디어유 막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었잖아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못 참겠어요. 막 하고 싶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손 디어유 했는데, 어, 이거를 왜 사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해야 되는 이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코스피가 꺾였기 때문. 우리나라 주식을 하기 싫었던 이유. 이때까지죠.
제가 7월 말부터 그 반도체가 꺾이는 걸 보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만 꺾이는 게 아니고요. 미국과 관련해서 같이 꺾였던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제 쉬어야 될 때가 왔구나. 근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여러분들 제 블로그 보면 알겠지만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사자라고만 말씀드렸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우리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 첫 번째 우리나라 금투세 이슈. 두 번째 미국 대선 이슈.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방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크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한 겁니다. 맞추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판단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 전문가가 경제 다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러면 경제 박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겠죠. 경제 박사 중에 전 돈 많이 벌었다는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제는 항상 안 좋은데 내가 투자하기 위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그래서 전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오차를 벌이죠. 저도 사람이라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를 했죠? 다 팔고 딱 하나 남긴 게 뭐였죠? 삼성전자였어요. 그게 제 이제 인생의 실수인데, 뭐 그 정도 실수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분산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가, 타이밍 이런 거 다 기업 분석 클래스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쭉쭉 넘어가서. 근데 이제 9월이 지나 10월이 지나 이쯤 됐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횡보를 하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금투세에 관련된 이슈가 해결될 조짐이 좀 보였어요. 그건 기사를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금투세를 밀어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정책 특성상. 그거 욕먹어서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경제 정책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야당 후보, 여당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가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나? 라는 이제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금투세 폐지가 끝날 것 같다라는 거에 좀 포커싱을 맞췄고요. 두 번째로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이벤트가 다가오면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시작했죠. 내일 오전부터 발표일 텐데, 대선 끝났죠? 금투세 끝났죠?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세 개 이슈가 대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주식 좀 다시 해야겠는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걸 할 자신이 없어요. 왜? 세상을 어떻게 될지, 트럼프가 당선될지 트럼프가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안정화가 돼가는 게 느껴졌다 이거죠. 횡보하니까.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생각해오고 똑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2년 전이도 1년 전이도 똑같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경제분석 클래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경제기초 클래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과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식을 봐야 되는데 주식을 고르실 때 재무제표하고 차트를 보실 줄을 모르면 기업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사실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릴 거겠지만 조금 오픈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등락률 상위 32까지 그러니까 오늘 가장 많이 오른 32 종목 거래 대금이 제일 많았던 32 종목 시가총액 한 100위까지는 애지간하면 매일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그래도 200개 종목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CIS, 리틀표스, 리메드, 근데 쭉쭉쭉 내려보면 디어유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DS 단석이랑.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놔서 좀 그런데, 제가 맨 처음,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맨 처음 선을 그었던 건 사자고 했을 때는 이쯤이었어요.
뭐 이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보셨지만 선이 여기 그어져 있죠. 이 선이 왜 그어져 있냐면 이게 1차 매도가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두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운 분들만 왜 이런지 아는 거죠. 여기도 한번 제가 그었을 거예요. 요거 손절가, 여기 1차 매도가, 익절가. 근데 얘 주식이 무서운 점이 뭐였냐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뛰면서 빵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꺾이고 갔어야 돼요. 근데 그냥 뚫고 올라갔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정도에서 꺾일 정도의 지금 주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착착착착 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레인지 안에서 놀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기를 한 번 더 조금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더 빠져야 돼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세를 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근데 여기 빠졌죠. 이거 하락했다는 뜻이거든요. 음봉 하락했다는 뜻인데 하락한 날 거래량을 보면 아무도 많이 안 팔았죠. 산 사람은 이만한데 판 사람은 이거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팔고 지금 안 나간 거예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주식은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으면 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고 파는 사람이 없죠. 거래량은 1년 동안의 거래량 중에 가장 높은 수준. 그러면 제가 지금 차트를 먼저 봤지만 이 주식은 냄새가 나요. 좀 기형적이라는 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올랐을까? 오케이. 텐센트라는 회사와 제휴를 했구나. 그럼 이 텐센트가, 아니, 디어유가 뭐 하는 데인데, 버블, 저 단어를 까먹었네. 무슨 버블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다 보실 줄 알게 되셔야 주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벌써 하기 싫으시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디어유 버블. 이 디어유 버블, 결국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그러니까 K-팝과 관련한 어떤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요즘 K-팝이 어때요? 아파트가 또 떴잖아요. 아파트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한가를 가잖아요. 오케이. 그럼 K-팝,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괜찮고, 중국 텐센트. 중국은 그럼 괜찮나? 중국 너무 좋죠. 요즘 중국 괜찮아졌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텐센트랑 같이 합작해서 수익을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보고서를 확인했죠.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이거 충분히 수익 날 만한 정도가 됐네. 라고 해서 봤는데, 이번 년이 294억인데, 2025년 보니까 뭐 거의 1.5배,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가도 2배 뛰어야죠. 1.5배에서 2배. 시총도 별로 안 높아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이제 던질 생각을 해야죠. 손절가를 정해놓고 움직여야죠. DS 단속은 다를까요? DS 단속도 똑같아요. 똑같죠, 차트가. 오늘 17% 올랐잖아요. 이게 막 물론 이제 제가 엄청 쉽게 쉽게 얘기했지만, 엄청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력하시면 할 수 있다. 대신 약속하셨으면 좋겠는 건 차근차근히 하죠. 차근차근. 어떻게 이거를 바로바로 막 저희가 몇 년을 공부했는데요. 몇 시간을 공부했는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하시는 거는 그거는 세상을 역행하는 거고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경험의 영향이고 그 경험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산의 부자냐, 소득의 부자냐. 둘 다 하실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정하셔야 된다. 세상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고르시고요. 그러려면 금융자산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금융자산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죠. 경제를 배우시고요. 주식을 배우시고,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해보시는 것까지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해봤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경제 클래스나 이럴 때 산업이나 펀드 ETF 이런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해보는 거죠. 그게 난이도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노력해 주시면 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테니까 꼭 같이 화이팅 하셔가지고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